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3대 영양소라고 한다면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백질은 우리가 꼭 섭취를 해야 하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주변에서 보면은 채식 위주로 식단을 꾸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잔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좀 혼돈이 됩니다. 단백질은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쇼니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단백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단백질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많이 듣긴 하는데 뭐 얼마나 필요한지를 왜 잘 모르냐면 네. 단백질 가지고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근데 단백질이 필요한 거는 우리 몸 전반에 다 필요해요. 피부에도 필요하고 네. 근육에도 필요하고 우리 내장 기관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먹는 거에서 네.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먹는 데서 이제 그걸 섭취하고 흡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그런 걸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하면 소비가 더 많아지잖아요. 필요가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잘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에 네.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단백질 섭취가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고요. 섭취하는 단백질이 크게 두 가지 종류 있거든요.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이라 그러면 보통 아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네. 이런 데서 얻는 거고, 그 이외에는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 그러니까 곡물, 심지어는 쌀, 보리쌀, 네. 뭐 귀리, 콩 이런 데 다 들어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콩은 이제 뭐 중요한 단백질 원의 하나이기도 하고, 네. 또 심지어는 그 클로렐라나 뭐 스푸리루나도 거기 단백질 많이 들었거든요. 예, 들은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네. 그런 것이 식물성 단백질 원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실질적으로는 단백질을 약 필요한 거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를 과잉 섭취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 단백질을 이제 얼마나 먹어야 되나 하는 거는 사실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죠. 이 사람이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죠. 또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60kg인 사람이 있다고 치죠. 네. 그러면 8을 곱하면 6, 8에 48이니까 하루에 48g. 거기서 그 다음에 1g이라 그러면 60g이 되겠죠. 그러니까 48에서 60g 정도를 먹으면 일반적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되는데, 가령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찬반론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 먹어야 된다. 그래서 키로당 1.2를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은 저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화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더 주면은 네. 더 과잉이 되니까 위가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 학계에서는 연세가 있으면 한 1.2g 정도로 약 20%더 증량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 환자분들은 1.5g까지 올려주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렇군요. 그건 이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한 경우에는 우리 건강에 어떻게 해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식품을 먹든지 간에 과해서 뭐 좋을 건 없어요. 네. 뭐 영양분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이게 처음에는 에너지를 쓰고 난 거, 필요 이상이 되는 것은 당분으로 바뀌어요. 아, 당분으로 바뀌고 나면 보통은 우리 뭐 근육이나 이런 데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또 그거를 넘어가면 우리 간에서 걔를 중성지방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우리 혈액 안에 당분의 농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당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칸디다증 같은 병원성 박테리아가 잘 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네. 실험실에서 뭐 균 검사하고 실험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배지를 만들 때 네. 거기에도 단백질이나 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잘 네. 자랄 수 있게. 그런 것처럼 병원균도 먹이가 있어야 크는 거니까. 아, 근데 지나치게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이게 당화되고 그 당분은 다시 병원균의 먹이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신장에도 부담을 줘요. 네, 신장. 신장, 네. 콩팥 말이죠. 네. 거기에도 부담을 주게 되니까 우리가 그 신장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해서 흡수하는 그 과정에서 질소 화합물이 많이 나온다고요. 네. 질소. 그래서 이 질소 폐기물이 많이 생성되니까 우리 신장을 이걸 거쳐가지고 내보내게 되거든요. 소변으로. 네. 그러니까 얘한테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운동 많이 해서 무슨 프로틴 네.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잘못하면 다 신장병에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분들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신장에다가 부하를 주죠.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우리 질소 폐기물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바디빌더라든지 이런 뭐 또는 지구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를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반면에 단백질을 지나치게 과잉 섭취했을 때 이런 폐해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죠. 그렇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지나치게 섭취를 하면 우리 건강에 확실히 해가 된다. 그렇다면 이 단백질은 얼마나 줄여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까지 줄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은 암이 걸리기 쉽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원 씨가 할 때, 네. 왜 사람들은 네. 채식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단백질이 왜 또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균형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린대, 암에 걸린대 이런데 너무 뭐라 그럴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육류에서 생긴 단백질 그걸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에는 메타이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걸 줄이면은 암도 줄고 수명도 길어진다 하는 연구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뭐 채식을 해야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수치로만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이제 식생활에 적용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단백질이 좀 많은 음식도 설명을 해 주실 겸 우리가 음식별로 이렇게 단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좀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육류 단백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살코기, 뭐 쇠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경우는 그 온스당 단백질 평균 함량이 6 내지 9g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섭취량은 9 또는 12온스가 아니고 3온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스테이크하우스에 가면 뭐 9온스, 네. 12온스, 16온스 이런 식으로 1파운드 이런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3원즈만 먹어야 그렇죠. 돼요? 그걸 먹으면 가장 적절한 양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3배에서 5배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그게 문제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온스의 고기 또는 해산물을 섭취하면 약 18에서 27g의 단백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그 달걀, 단백질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달걀이 있잖아요. 네. 달걀 한 개에 6 내지 8g이 들어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걀 2개를 들어있는 뭐 오믈렛을 먹는다면 약 12g에서 16g이 돼 있겠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치즈 하나 올리면 더 많겠죠. 네. 그 다음에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얘는 한 4분의 1컵 정도가 4에서 8g. 그 다음에 조리된 콩은 반 컵에 한 7, 8g. 그 다음 조리된 곡물 한 컵당 5에서 7g. 그 다음에 대부분의 채소는 온스당 약 1, 2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를 이제 봤는데,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뭐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쳐보자고요, 가령. 그러면 만약에 해파운드 먹는다고 하면 8온스거든요. 네. 해파운드가. 그러니까 1파운드가 16온스니까. 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고기를 3, 4온스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해파운드 먹었을 때 배 이상 이미 다 먹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파운드 고기만 먹는다면 대략 단백질로 쳤을 때 한 40에서 한 50g 네. 정도가 돼요. 네. 그걸로 하루분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뭘 먹어요? 이렇게 따라온 여러 가지 부속물들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달걀도 먹고, 뭐 샐러드도 먹고, 네. 뭐 스프도 먹고. 네. 그럼 그 안에 단백질이 없냐면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스테이크 하나를 먹은 그 한 끼만 해도 우리가 하루에 먹을 단백질 양을 이미 초과해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말한 뭐 견과류도 좋다고 먹죠. 네. 밥에다가 콩 넣어서 먹죠. 그렇죠. 네? 이것저것 넣다 보면 단백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과잉돼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 표를 참고해서 우리가 일반 식사를 하실 때 조금 양을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여러 식품에서 골고루 섭취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또 무슨 뜻인가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단백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설명드렸지만 단백질은 네.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에는 약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뭐 발린이니 류신이니 이소류신이니 뭐 메사이온이니 트레오닌이니 라이신이니 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한 12가지 그렇게 있어서 20종 또는 뭐 22가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물건마다, 그러니까 식품마다 네. 그 구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닭고기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르고, 네. 콩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르니까 그걸 여러 가지로 골고루 먹어줘야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걔는 아미노산 단위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복제할 때도 그 RNA가 단백질을 이렇게 다시 읽어가지고 복제를 만들거든요, 세포를. 네. 그럴 때 그때 필요한 아미노산을 조합을 해서 서로 다른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단백질로 구성이 됐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뇌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데 성분이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미노산이 서로 다른 거에 집합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하는 게 그 이유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 중에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식물성
단백질 중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시청자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반드시 육류 단백질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아. 식물성 단백질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효율의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동물성 단백질 너무 많이 먹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뭐 신장이 나빠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너무 과하게 먹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분들은 실제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단백질 소비량이 많아요. 그런데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거는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그렇군요. 분들은 네. 동물성 단백질을 좀 드셔도 되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대안의 하나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햄프시드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그거는 이제 삼씨거든요. 삼, 마, 마. 네, 네. 마씨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마 이런 거 아니고 네. 비슷한 과예요. 네. 거기에 이제 햄프시드의 단백질이 약 33% 정도 들어있고요. 그 치아씨드라고 한동안 이제 유행했었는데 네. 굉장히 조그만 그 씨앗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의 경우에도 단백질이 한 14%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클로렐라, 뭐 스피룰리나 이런 것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한 70-80%가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오. 클로렐라, 스피룰리나에는 단백질도 그렇게 들어있지만 그 구성이 아미노산이 한 18가지 들어있으니까 거의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이제 그런 면도 강점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새싹 있죠. 네. 뭐든지 새로 나는 싹, 콩나물도 좋고 뭐 무슨 싹이겠든 네. 새싹들은 단백질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꿀벌이 만드는 비폴렌이라고 있어요. 화분. 네. 네. 화분에도 단백질이 한 40%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자연에서 주는 뭐 완벽한 단백질 중에 하나, 식품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비폴렌은 조금 이렇게 알러지 있는 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죠. 정말 식물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군요. 네. 자, 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 모독. 오늘은요,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알맞은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쇼니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